외교관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상상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모가디슈도 있고요. 그 최근에 그 작전명 프라미스라고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이제 TV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존경스러웠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동북아시아국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건우입니다. 외교관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행을 오신 재외국민분들을 좀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비유하자면 이제 친구 관계랑 똑같은 것 같아요. 친구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려면 뭐 연락도 자주 하고 또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도 주로 다른 국가와 그런 친구 사이처럼 문서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와 잘 지내자 이런 일을 하는 게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시아국은 주로 대만, 홍콩, 중국과의 문제, 불법 조업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좀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2022년 10월에 최종 합격을 했고 23년에 1년 동안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은 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본부 실습, 그러니까 외교부 청사에서 인턴십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근무를 했던 과가 마침 그때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셨어서 편하게 넓은 자리에서 그런 인턴을 했던 것 같고 장난으로 저한테 결제 받으러 오시고 박 과장이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연수를 받을 때 미국 그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실습을 한 3주 정도 갔었고 가보니까 실제로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의원 보좌관들이랑 면담도 하고 거기 있는 자문회사 직원들과 이렇게 오찬도 하면서 인상 깊었던 거는 참사관님,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을 만났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막 수다를 떨면서 잠깐 이제 여행 갔던 얘기 가볍게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런 정보도 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교관이 단순히 정치, 경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춰야 되는구나 느꼈었던 것 같고 뉴스가 터지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제 좀 뉴스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같고요. 친구들이 많이 말하는 거는 너 되게 말을 중립적으로 한다, 좀 너무 외교관처럼 한다라는 말이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얘기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꿈이 이제 군인이었어요.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던 것 같고 김하중 대사님의 하나님의 대사 책을 읽으면서 외교관이 꿈을 좀 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하중 대사님께서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일기처럼 이렇게 쓰신 책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만 1순위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우연하게 좀 북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거든요.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사실 그 38선을 경계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 어쩌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앞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가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도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 같이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9년 말부터 한 3년 정도 신림에 있는 고시촌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1차 시험을 1년차 때 바로 통과를 했어요. 이거 1년 만에 합격할 수도 있겠다. 2차 시험까지 3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데 제가 공부해야 할 양이 책으로 치면 이제 한 1000페이지짜리 책을 한 4-5권 이렇게 다 외워야 하는 그런 그때 공부하면서 뭔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았고요. 좀 낙심해서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독서실 가는 길에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미역국 안 먹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니는 고시 식당에 혹시 미역국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기도해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날 점심에 진짜로 보쌈이랑 들깨 미역국이 나와서 뭔가 조금 눈물 젖은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갈수록 힘이 좀 덜 들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3년 내내 조금 계속 읊조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셨고, 공부할 때 매주 조금 일찍 독서실에서 나와서 저녁에 따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1시간이 아까운데 그때 제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린 덕분에 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유지해 주었던 원동력은 신앙적인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석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좀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었고요. 졸업하고 나서도 그런 신앙적인 습관을 좀 잘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대의 가장 장점 중 하나가 매일매일 어느 교실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마음과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기도하기 싫고 암송도 하기 싫고 할 때 어쨌든 강제적으로 조금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도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 자신감 있게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외교관을 준비를 할 때 이제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학교가 조금 지방에 있다 보니까 시험 준비는 주로 서울에서 많이 하거든요. 막막하고 정보가 굉장히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걸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후배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지레 겁먹기보다는 조금 도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It's different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글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겸손한 외교관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항상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It's different, 한동. Why not change the world? 중국어로도 되시나요? 생각을 해요.